오롯이 본인을 희생해서 지금 국민들을 깨우쳤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9차, 말도 안 되게 9차까지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칙으로 시작을 했죠.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놓고 내란죄를 쏙 빼겠다.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만 오는 그런 느낌 아닌 느낌. 그런데요, 이 억지로 진행하고 있던 이 탄핵 심판이 5차 변론에서 이 뭔가 한판 뒤집기가 나왔습니다. 곽종근의 어버버, 홍장원의 어버버, 이 거짓들이 들통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이 곽종근의 이 증언은 민주당의 가스라이팅과 회유에 의한 거짓이다 라고까지 밝혀진 상황. 눈앞을 가리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있는 상황에 길이 보이죠. 너무 투명하게 길이 보이는데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싸고 있는 막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답답해 죽을 맛인데요.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민주당이 조급해져서 이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문영배가 TF팀까지 공개하게 되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각하를 시키지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건 국민의힘의 한 끝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사기 탄핵을 질질질 끌고 나가는 헌법재판소는요, 이 대본팀 구성원을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 보장을 하라라는 권고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헌재 10차 변론도 20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헌재의 재판 불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는 중국인이 포함됐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TF가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헌재가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앞만 보고 달려갈까? 뒤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요 기일 변경 신청도 불허하고 재판상의 편의만 고려하고 있고 뭔가 쫓기듯 달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공격하는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만한데요. 일단은 변론 기일을 10차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을 3월 첫 주 정도에 마무리 짓지 않을까. 이 탄핵 심판의 시간은 철저히 이재명에게 맞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과 짬짬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탄핵 인용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재개를 선언했죠. 이런 것만 봐도 뭔가의 답을 내는 거대 세력들과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형사재판을 이유로 이 기일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 고려하지 않겠다. 본인들의 재판상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을 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주요 입장 등을 듣는 것으로 이 심리 절차가 마무리됐고 중간에 윤석열 변호인단이 나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아마 헌재가 뜨거 이거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가야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안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는 20일에 예정된 10차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바뀐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0시니까 1시간 좀 미뤄서 한 3시에 시작해줄게 요 정도의 편의를 좀 봐줬다라는 겁니다.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헌재가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힌 큰 4가지 이유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같은 날 있는데 이제 형사재판은 10시, 탄핵심판은 2시. 근데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시간만 조금 조정해 줄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 영장 집행일도 변경해야 되고 같은 날 이미 3명의 증인을 채택한 점 등을 빌어서 이거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금 변호인단이 13명이 탄핵 심판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형사재판까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힘에 부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동시에 재판을 대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문형배만 지금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입장에서는 빨리 이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고 TV에 안 나와야지 이제 국민들이 좀 보이다가 안 보이면 또 자기들이 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단심제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거나 복귀를 하거나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20날 오전에 10시부터 다퉈야 하는 게 뭐냐면 이 형사재판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의 이유를 지금 정당성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 10시, 11시, 12시, 1시, 2시, 5시간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미뤄줬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 준비한 내용이 많잖아요. 탄핵 재판에 물리적으로 부득이하게 참여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재차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1시간 겨우 미뤄주고 답했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TF가 올려주는 대본대로 가겠다. 이제 그들이 한 3월 초에 끝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앵무새처럼 읽을 뿐이다 라는 것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헌재가 굉장히 오염된 부분,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계산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의 사제 지간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소통도 할 것이고 이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좀 의식하고 있는 이런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이 김희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공감 소속의 변호사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기피 신청을 이미 했지만 헌재에서 기각한 바가 있는데, 이게 남편하고 그 김희수하고 관계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정계선 지금 재판관과도 이 김희수가 사제지간으로 끈끈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불공정한 게임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이미 기피 신청해서 기각했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니까 이제 장외 여론전으로 지금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형배 집에요. 지금 찾아가가지고 지금 문형배의 행범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요. 그러나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한 끗이 모자란 국민의힘 지금 당장 장외 집회로 나오던지 헌재를 압박하던지 금배지 떼고 지금 싸우던지 누구 하나 머리를 밀던지 단식을 하던지 방법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도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겠죠. 지금 국회 측에서는요,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요, 국민 호소용으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위법 사항이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그 단어가 1980년대로 머물러 있지만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았느냐. 예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흰밥에 고깃국이었지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내 시간의 여유를 갖는, 그러니까 의미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지금 비상계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칼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알리는, 지금 그게 정당했다라고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사실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시대적인 변화, 국민들의 교육 수준 등 그다음에 생활의 변화, 시대적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총종합해봐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냥 1980년의 비상계엄에 머물러 있고 이 국회 측, 그러니까 민주당 이 좌빨들에게 제대로 꼭두각시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풍향이 달라졌다, 꽃바람이 분다, 희망의 바람이 감지됐다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뚜껑 열어보기까지는 어떤 답도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꽹가리치고 장구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도록 여론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광화문 국민대회를 시작으로요, 지금 전국에 3.1절까지 탄핵 반대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겁니다. 탄핵 기각에 대한 자신도 있지만요, 사실 불안하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보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더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오롯이 본인을 희생해서 지금 국민들을 깨우쳤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대단한데요. 반드시 직무복귀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